모든 생물들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물질 대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분해, 합성해 에너지를 생성하죠. 그런데 에너지 만들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다 쓰고 남은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그게 진짜 끝입니다. 싸서 비워야 이제 공간 여유도 생기고 다시 뭘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실제로 먹는 것과 싸는 것은 하나의 연결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먹는 것이 보약이라는 말은 있어도 싸는 것이 보약이라는 말은 들어보기 힘듭니다. 상술했듯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배출인데,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쌀까에는 상대적으로 다들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똥이야말로 우리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 지표라는 거. 건강검진은 매일매일 못 가지만 화장실은 매일매일 가죠. 똥만 잘 쌀 수 있으면 건강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똥을 누울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똥을 시원하게 누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 건강기업 메일 헬스 뉴트리션과 함께 똥 잘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단 똥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듯한데요. 사전적 정의로 보면 똥은 사람이나 동물이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한 다음 남은 찌꺼기를 항문을 통해 내보낸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경우 대개 한 번 변기에 앉으면 200g 정도의 똥을 누는 게 보통. 그리고 그 성분은 75%가 수분, 나머지는 소화되지 못한 섬유질과 기타 세균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 똥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 입에서 음식물을 한번 으깬 뒤 위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위액을 분비해 이걸 살균 처리한 후 죽처럼 녹여요. 그리고 이게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을 이용해 이거를 영양소로 분해하고 신체 각 부분으로 전달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유효 성분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흡수까지 다 끝나요. 자, 소장에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남은 그 찌꺼기들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이제부터가 진짜 똥 만들기 단계입니다. 대장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수분의 흡수로, 이 과정에서 다 소화되고 남은 묽은 찌꺼기들이 단단한 덩어리로 뭉쳐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들이 대장 끄트머리 부분에서 잠깐 대기 타다가 직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출되면 그게 바로 똥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처리 과정이 완전히 끝나고 똥 만들기도 완료되는 거죠. 그럼 다른 동물들도 비슷할까요? 일단 네 발이 달린 척추 동물들이라면 소화하고 똥 만드는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육식동물은 아무래도 다른 동물의 신체, 즉 고기를 다이렉트로 섭취하기 때문에 위의 크기가 크고 소장의 길이가 짧은 반면, 초식동물은 주로 풀을 먹는 관계로 섬유질까지 분해하기 위해 작은 위가 여러 개에 소장이 엄청나게 길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위도 적당히 크고 소장도 적당히 길다는 거. 어떤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소화할 수 있게 진화한 겁니다. 다만 그 반대급부로 한두 가지 음식만 편식하다가는 소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양한 음식과 성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기막힌 숙명 또한 지니고 있죠. 그런 만큼 인간의 똥은 예로부터 건강을 살펴보는 직접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대에는 신체 안쪽까지 들여다볼 방법이 딱히 없었던 터라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학자들이 똥으로 건강 확인하는 법에 대해 상당히 진심이었어요. 또한 당연하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왕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며 자기 똥을 확인하는 전담 의사들을 항시 대기시켜두는 게 보통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임금님 똥 수거해다가 확인하는 어이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임금님 똥을 차마 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매화라고 돌려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변기도 매화틀이라고 부르며 항시 챙겨 다녔다고 하죠. 무튼 그만큼 똥은 우리 몸속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는 똥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졌고요. 때문에 각종 건강 관련 검사에서도
대변 검사는 꼭 들어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음식점 알바하기 전에 보건소 가서 이런 막대기 같은 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좀 연배가 있는 형님 누님들이시라면 1년에 2번 학교에다 체변 봉투 제출했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푸틴이 자신의 건강 정보 유출을 막고자 조선시대 임금님 마냥 따로 이동식 변기를 챙겨가서 대소변을 회수해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루머가 있었을 정도죠. 그럼 그냥 간단하게 평상시 똥으로 건강을 유추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똥의 형태와 색깔로 나눠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똥의 형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브리스톨 대변 형태 척도라고 해서 MBTI 마냥 크게 7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1번에서 2번까지는 수분이나 식이섬유의 부족, 즉 변비, 5에서 7번까지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설사라고 볼 수 있고, 3번이나 4번 정도 느낌의 똥이 건강하고 이상적인 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똥의 색깔로는 소화기관계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장관은 식도부터 소장 윗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상부 위장관과 대장부터 항문까지를 포함하는 하부 위장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부 쪽에 문제가 있으면 검은색 똥이 나오고 하부 쪽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붉은색 똥이 나오거든요. 또한 이 밖에도 흰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방이 덜 소화됐다는 것을, 녹색빛이 돌며 식중독 또는 설사로 인해 대장 통과 시간이 짧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두 눈과 코만 믿지는 마시고 정 이상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해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건강한 똥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 충분한 수분과 함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식이섬유를 먹느냐 하는 거예요. 나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대부분의 식이섬유들은 불용성 식이섬유라는 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상대적으로 섭취하기 힘든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만 섭취하기보다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같이 먹어야 가장 완벽한 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양쪽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다는 특징 때문에 여러가지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끈적거리는 젤 형태로 바뀌는데요. 이 때문에 위에 들어가 음식물과 섞이는 과정에서 이걸 젤로 싹 코팅을 해버립니다. 거기다 일단 수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부피가 엄청 커져서 포만감이 오래가게 만들어줘요. 이 덕분에 불필요한 음식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죠. 또 소장에서는 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 속도를 늦춰준다는 거. 음식물이 젤로 코팅되어 있으니 자연적으로 그 분해 속도가 저하, 혈당의 상승이 억제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에서는 젤 코팅이 수분을 마지막까지 다 빨아들이면서 벌크업을 합니다. 이렇게 부피가 커진 똥이 대장 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여러 찌꺼기 등을 싹 긁어주는 동시에 장벽을 물리적으로 자극해 배변 활동 자체를 활성화시켜요. 먹을 때부터 소화할 때, 배출할 때도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식이섬유든 일단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보여드렸듯 불용성 식이섬유에 비해 수용성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귀해서 챙겨 먹기가 더 힘들다는 거. 수용성 식이섬유 이거 어떻게 쉽게 챙겨 먹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구아검 가수 분해물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역 타르 사막 일대에서 수천 년간 재배되던 작물 구아콩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중에서도 1티어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죠. 구아콩 이게 원산지인 인도 쪽에서는 예로부터 볶아먹고 끓여먹고 하는 식으로 활용해 오던 일상적인 구황작물인데요. 요즘에는 이걸 대량으로 길러다가 배유 부분을 추출, 분쇄하고 건조해서 구아검이라는 형태로 가공해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껌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는 음식의 질감을 쫀득쫀득하게 해주는 점증제의 역할을 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스나 드레싱, 아이스크림 같은 데에도 자주 들어가고, 당뇨 환자들을 위한 글루텐 프리 식품이나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대체 유제품을 만드는 데도 이용되죠. 그리고 이 구아검을 가져다가 가수분해해서 한 번 더 가공한 게 바로 구아검 가수분해물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다른 것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 식사 때 따로 함께 섭취해줘도 수용성 식이섬유를 간단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루 형태로 물이나 커피 등에 타 먹으면 되기 때문에 먹기에도 엄청 편하고 그냥 식이섬유 덩어리라 특별한 맛이나 향도 없어서 딱히 입맛을 타거나 하지도 않죠. 거기다 수용성이라는 점 외에도 부화검 가수분해물만의 특장점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장 건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쇄 지방산을 풍부하게 생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화 못하는 식이섬유를 장내 유익균들이 먹이로 먹고 이 부산물로서 생산하는 게 바로 단쇄 지방산인데 얘네가 장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유용한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장내 유익균들도 다 자기들만의 입맛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식이섬유나 준다고 해서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을 투입해도 단쇄지방산이 많이 나오는 식이섬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단쇄지방산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알 수 있듯 이 중에서도 그 전환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부화검 가수분해물이라는 거. 수용성 식이섬유의 보충은 물론 단쇄지방산을 고려했을 때도 여러모로 부화검 가수분해물만 한 게 없죠. 다른 거 이것저것 챙겨 먹기 귀찮다 하면 부화검 가수분해물로 원큐에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대인들이 제대로 된 똥을 누지 못해 고생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해소, 주기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등 정답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현대인들에게는 하나같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 뿐이에요. 결국 한 번 먹더라도 잘 먹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탄단지 하면서 잘 챙겨 먹는 사람들도 막상 식이섬유에는 좀 소홀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식이섬유 관련 제품을 따로 구비해서 섭취해주는 것도 꽤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린 1티어 식이섬유 부화검 가수분해물 요거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식이섬유를 약탈하러